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장 잠깐 살펴볼게요. 코스피 0.61% 하락 마감하면서 이틀째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요 당시에 분위기 좋았을 때 미국도 사상 최고가를 달리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뭐 관세 철폐에 대한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 혹은 뭐 완벽한 딜이 곧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푼 희망이 차올라 있었는데, 뭐 트럼프 쪽에서 다시 부인하고 그럴 일은 합의한 적 없다 이러면서 일단은 뭐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한 2100포인트까지의 조정은 뭐 괜찮다,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2100을 깨고 요 구간으로만 좀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121선을 기준으로 눌림목이 한 121선까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마디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일단 하락각이던 121선을 수평으로 돌려넣기 위한 준비의 마디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상승 마디 하나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눕혀놨어요. 61선도 이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요 정도 구간, 짧으면 저는 요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고, 조금 깊으면은 요 정도까진 그래도 괜찮다, 조정이 좀 와도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2100선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죠. 아무튼 일단 다행인 거는 121선이 슬슬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각을 높이면,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정쟁에 대한 지금보다 뭔가 좀 심화되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분위기만 가지 않는다라면 저는 시장은 결국에는 추세를 돌릴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각이 지금 이렇게 아직은 하락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더 지진다거나 요 정도 한 상승 마디만 좀 나오면 얘도 이렇게 이제 눕겠죠. 61선도 따라 올라오고 단기 이평선들 다 모이면서 정배열 만들어 놓고, 뭐 그 시점이 올 겨울이 될지 뭐 내년 봄이 될지 알 수는 없어요. 한 요 정도 구간에서 그냥 저는 왔다 갔다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준비가 됐을 때 뿅, 이 준비가 되는 시점이 정말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길고 긴 싸움 끝에 합의가 도달되는 시점, 뭐올 겨울 혹은 뭐 내년 초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시나리오는 그런 겁니다. 긍정적으로.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넣어놓고는 있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저는 확률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저희 리딩반은 오늘 매매가 좀 없었고요. 오늘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오늘 당일 주도주 혹은 뭐 스타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낙연 관련주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게 된 남선알미늄이랑 겨울왕국 테마 모멘텀으로 SM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를 또 들어갔고요. 아시안 IDT,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전체 거래에서 뭐 남선알미늄이랑 이월드는 이낙연 관련주에도 엮여 있고 겨울왕국 테마에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런지 한 군데의 완벽한 대장은 또 못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좀 좋은 테마를 가진 좋은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좋기는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했던 방송 보시면 조금 확실히, 그러니까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것과 예측하고 실제로 내가 매매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그래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의 급등을 내가 맞이하는 거랑 얘네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그날 당일날 갑자기 급등을 맞이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특히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얘가 겨울왕국 모멘텀이 있어서 앞으로 한번 또 시원한 상승이 있을 확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요날 종배를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리딩반은 또 리딩반의 상황이 있어서 비중을 제가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날 종배가 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한 5%? 5.6%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준가를 정해놓고 제 개인적인 기준가인 거죠. 요 밑에서 라인 요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뭔가 좀 뭐 유리한 좀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요 가격을 넘어서서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개인 매매라면은 들어갔다가 빠르게 대응하면 모를까, 좀 리딩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좀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전고점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얘를 뚫고 갈지 맞고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먹을 구간이 요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종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리딩에서 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적합하지 않은 가격대권에 있었다. 그래서 접근을 하지 못했죠. 근데 금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언급도 드렸었죠. 네, 오늘 아무튼 시원하게 전고점을 뚫고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얘가 오늘 오전에 전고점을 넘는 걸 보고 저는 웬만하면 상한가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죠. 제가 남선 알루미늄 요 정도 있을 때 뭐 이월드도 좀 금요일 날은 이월드가 움직였었고 오늘은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으로 치고 나간 건데, 남선 알루미늄도 제가 차트 보면서 뭔가 충분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주가의 흐름이다.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제가 뭐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금요일날 언급 드렸던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렇게 따로 방송에서 언급 드렸던 종목은 아닌데 오늘 2연상이거든요. 두 번 연속 상한가 가는 자리인데, 보통 종목이라면은 뭐 상따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현상에 지금 전고점이 요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고작 해봐야 뭐 2% 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닌데, 혹시라도 전고점을 뛰어넘는 갭이 발생하면 또 급등 또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앞전에 이런 모습들, 요렇게 얘도 가면은 한 번에 길이를 다 쫙 뽑아내고 반등 없이 이렇게 죽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또 모르죠. 내일 지켜봐야겠죠. 역시나 저는 이 세 종목을 다 거래를 했습니다. 일지 차트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이유는 제가 뭐 당일 주도주 매매를 장중에 막 고가권에서 매매를 하고 분위기 봐서 상따까지 하고 이러는 매매들은 뭐 전혀 뭐 차트를 보고 한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정말 거의 뭐 시장 분위기, 뭐 테마, 재료의 힘, 그 다음에 종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뭐 분봉의 추세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지저항 정도 말고는 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남선 알루미늄도 계속 이제 장 초반에는 제가 확실히 얘가 오늘 길이를, 그러니까 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할 때 가장 크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냐면,
장 초반에 막 이렇게 쭉 뽑아놓고 이렇게 죽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막 가면 마음이 또 이제 조급합니다. 조급해서 곧 바로라도 막 상한가를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오히려 오전장에 충분한 이런 거래가 실리지 않고 오전장에 바로 들어간 상한가들은 저는 오히려 또 거래를 좀 안 하는 편이고 충분히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 때 고점이라도 그러니까 주가가 아래에 있고 뭔가 안전하다고 느낌이 들지만 확신할 수 없는 가격대에서 거래를 하기보다 싼 가격대에서 차라리 높더라도 확신이 드는 구간에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남선알미늄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차트도 물론 밑에서부터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태긴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치 테마주가 정말 뭐 테마주 중에 꽃 아닙니까? 총선이 지금 한 5개월여 앞으로 남아 있고 얘가 지금 이게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시작인 건지 이거는 뭐 지나고 나서야 지나고 나서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리 예단해서 여기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냥 오늘의 이 모습만 보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총괄적인 흐름은 판단을 하죠. 근데 뭔가 확실히 준비가 좀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트이고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서 오전에 11시에 너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한가 가격에 비중 조절을 했고요. 풀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매수를 모아갖고 상한가 가격에 또 조금 매도하고 풀릴 때 좀 사고 좀 다시 매도하고 나머지 부담 없는 만큼의 물량만을 가지고 지금 홀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보시면은 요런 모습들 있잖아요. 요런 모습들. 이게 이제 끼라는 거거든요. 끼 있는 모습들. 뽑아줄 때 확실히 뽑아주는 요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는 갈 때는 가는 애다. 요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매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뭐 돌파로 보고 들어간 거겠죠.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아무튼 눌림목 자리를 줬고요. 요 구간에서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서 오후장에 얘는 간다 라고 또 확신이 들어서 불타기 이렇게 이제 얘는 물량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조금 비중 조절하고 나머지 홀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는 안 하려고 했어요. 얘가 2연상이고 상한가도 막 3시 19분 30초에 닫았거든요. 얘가 좀 그래도 힘이 있는 애들이라면 한번 2시 반 전, 늦어도 3시 전에는 상한가를 좀 닫아줘야 되는데 마감 전까지 계속 상한가를 못 닫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중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따를 했는데 남선이나 SM라이프 디자인에 비하면 비중을 뭐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안 하긴 또 아쉬우니까 조금 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상한가 자리고 해서 웬만한 종목이면은 이런 경우는 다음날 동시효과가 또 높게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상한가가 막 동시효과 때 들어가고 이러면 그래서 안 하려다가 이때의 이 모습을 한 번쯤 기대하면서 그냥 비중을 한번 조금 줄여서 넣어봤습니다. 혹시 또 요 전고점을 갭으로 넘어 띄우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맞고 뭐 개파락하고 이런 식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저는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드가 뭐 겨울왕국에도 끼어있고 이낙연 관련주에도 끼어있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얘도 뭐 거래도 많이 터지긴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등주기 때문에 이월드가 갑자기 남선이나 SM을 제끼고 대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일단 그냥 관찰 정도로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룩스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네요. 이 종목은 어, 적당한 눌림을 주면 저는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 적당한 눌림의 타점이 어디가 될지는 뭐 이제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얘는 최근에 거래했던 종목 중에 정말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반등하고 알아서 수익 주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좀 2차 상승이고 하기 때문에 얘가 뭐 여기서 아무리 이때 당시 종목 자체가 힘이 좋고 했었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준점은 전고점인 요 정도로 한번 잡아 놓고요. 얘를 11선 눌림에서 잡아 볼지 15일선 눌림에서 잡아 볼지를 캔들 만들어가는 거 좀 보면서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리버리도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얘가 이 밑에서 2연상 뽑아놓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제 거래들이 좀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주면서 먹을 구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이틀차 저점 구간인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를 일단 저는 한번 유효한 매수 타점이 나오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되면 얘가 7.5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건데, 이 5일선 윗구간에서 큰 반등을 두 번씩이나 주고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7.51선보다는 여기 이제 기준선이나 11선 구간에서의 반등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구간 안에서 만약에 또 2일차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도 베팅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2일차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11선이나 뭐 기준선 이렇게 닿는 구간에서 뭐 한 6만원이나 이런 정도 타점을 한번 매수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가 한번 11,700원 정도에 잡아보려고 매수가를 걸어놓고 기다렸는데 일단 11,800원 찍고 반등이 살짝 일단 나왔어요. 얘가 뭐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날 상한가 때 거래가 이만큼 터졌잖아요. 한 520억 정도 터졌는데 이날 거래 대금이 2,200억 정도 터졌죠. 그래서 충분히 얘도 요 구간에서 물량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뽑을 때 이렇게 뽑아 놓고 3일째 지금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눌림목 매매할 때는 뭔가 좀 정형화 시켜서 이론처럼 급등 후에 거래 감소하면서 오는 이런 조정들을 무조건 우리는 좋다라고 많이 배웠고, 거래가 터지면 안 좋다라고 우리는 많이 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무조건 거래 감소하면은 막 의미 있는 눌림이다라고 잡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공부라는 게 한 번 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매매하는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보면은 트렌드가 상한가 뽑아놓고 나서 1일차, 2일차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더 터지면서 활발하게 변동성이 주어지는 종목들이 밑에 구간에서도 반등을 잘 줘요. 그래서 에스텍 파마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 죽으면서 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림이 나올지 또 모릅니다. 이런 애들이 또 계속 그냥 반등도 시원찮게 한 이만큼 나왔다가 이렇게 또 죽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일단 저는 요 정도, 그러니까 높은 구간에서 어설프게 추격 매수보다는 물론 내일이랑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얘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캔들을 만들어 간다면 뭐 돌리는 구간에서 종가 베팅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음봉으로 좀 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충분히 좀 낮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11선도 이렇게 올라올 거고 그래도 일단은 얘가 5일선 윗구간에서 반등을 시원하게 지금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여부는 저도 내일 상황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오늘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기 위한 준비 과정의 시그널이 보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양봉 도치가 이렇게 세워진다라거나 7.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인스코비도 제가 오늘 3,770원 이렇게 이제 매수가를 드렸는데 뭐 아주 아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깝더라고요. 가격의 차이는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고점이 요런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떨어지는 낙폭이 좀 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요 정도 가격대를 이제 노려본 건데 안 주고 일단 좀 반등이 나와 버렸다. 얘는 재차 이 구간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유엔젤은 얘는 뭐 지금 이제 후발주가 돼버렸으니까 장 초반에는 얘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대장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대장을 하는 모습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제약도 일단 요 정도 타점을 한번 기다려는 보고 있는데 요 봉에서 좀 많이 좀 물량 정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일단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약 바이오주들은 얘네 자체적으로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좌우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코스닥을 좀 보면 충분히 그림상으로 조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얘가 추세를 잃지 않고 가면 내일부터는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돈이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그게 좀 당분간 우리가 지켜보면서 키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제약이 시간에서 엄청 가버리네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얘는 이 구간을 지지점으로 보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텔콘 RF 제약도 저는 일단 11선이나 얘가 이렇게 이제 11선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11선이나 뭐 아무튼 이 라인 11선부터 뭐 한 기준선 라인까지 8,000원 라인까지 요 정도 구간을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까 하고 있고요. KPM 테크는 조금 주가 흐름이 뭐 갭 띄우고 또 밀리고 이런 모습이 갭 띄우고 윗꼬리도 하나 없이 그냥 쭉 밀어버리고 음봉, 또 오늘도 갭 띄우고 음봉, 얘는 조금 별로 그렇게 정이 안 가는 그런 종목이네요. 그 다음에 메지온이 지금 11월 20 며칠이었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임삼 상상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쭉쭉 시세를 뽑아내고 있고요. 또 얘 또 결과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뭐 찬물을 끼얹을지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줄지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리코 제약은 얘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너무 많아서 얘는 그냥 저는 좀 일단 좀 지켜보는, 네이처셀이 보면은 장중에 굉장히 움직임이 좀 변동성도 있고 좋아요. 원래 끼가 있는 종목인데 얘도 제가 한 10,000원 라인 정도 한번 오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들 제가 전부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HLB 마지막으로 좀 보고, HLB랑 신라젠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HLB는 다른 거 웬만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잘 맞춘 것 같아요. HLB 여기서 이날 단기 고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단기 고점이 됐죠. 이때 뭐 살짝 넘는 척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크 많이 써요. 전고점 넘을 때 이런 구간에서 또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또 많죠. 돌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드렸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매수 타점 제가 정확히 좀 잡아서 말씀드렸었고, 급반등 나왔었고, 여기서는 예측이 조금 한번 빗나갔어요. 저는 이 가격을 지켜줄지도 모르겠다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고 한 번 더 떨궜죠. 하지만 요 라인에서 반등 한 번 더 나올 거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도 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반등이 일단 나왔고, 지금은 그리고 금요일날 방송에서 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기는 조금 부자연스럽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얘는 이 라인을 그냥 아예 기준가를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여기를 깨고 떨어짐으로써 그 큰 시세에서 한번 마무리를 짓느냐, 요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12만 5천원 라인을 지켜주고 끊임없이 지켜주면서 아예 이 가격대를 어떤 기준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깨고 떨어지면서 이 대시세를 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도 좀 꿈틀꿈틀해요. 꿈틀꿈틀하고, 얘도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이 정도 라인, 요 라인 급등 눌림, 다시 급등, 그 다음에 다시 눌려서 결국은 전고점의 지지 구간인 요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돌리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얘는 차트를 그냥 이렇게 놓고만 봐도요, 여기죠. 급등 후에 눌렸던 자리, 여기가 상당한 지금 매물대예요. 14,400원 라인 매물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요일장도 18,400원 맞고 한번 떨어졌고, 오늘도 18,000 뭐 한 500원까지 갔다가 일단 또 저항 맞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에서 지수가 만약에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얘도 한 2만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또 2만원에서 맞고 떨어지는지 안착하는지가 또 중요한 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